예전부터 꼭 한번 이제 시리즈로 만들어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게임 개발자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개발하는 분류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게임 개발의 분류는 크게는 세 개로 나뉜다고 알잖아요. 프로그래밍, 아트, 저희는 이제 그걸 보통 아트라고 하죠. 저희 쪽에선. 한국에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게임 기획, 그 게임 기획이 저희가 이제 디자인이라고 해요. 게임 디자인하면 저희는 게임을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기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획, 그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이 프로그래머도 거기서 세분화가 되고 아티스트도 세분화가 돼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설명을 언젠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시작을 그냥 대부분이 아티스트 분들이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티스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한국에서 완벽히 세분화가 됐다? 아니다? 저는 그건 몰라요. 근데 저희 쪽에선 세분화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일단 빼고 아티스트 쪽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은데 리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RIGGING인데 리깅이라고 하고 리깅을 하는 사람이 리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직종으로 애니메이션이 있고 애니메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종은 애니메이터, 리거. 리거가 하는 일이 리깅,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 애니메이션. 이건데 그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뭐냐면 3D 모델이 있잖아요. 인체 모델이라고 하죠. 인체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면을 떠나서 이렇게 사람 몸에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뼈가 여기 뼈가 있고 여기 뼈가 있고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뼈가 구조가 있고 내가 이 팔을 움직이면 이 팔꿈치도 같이 움직이고 팔꿈치 움직이면 손목이 따라오고 그래서 이런 뼈대 구조가 있다고요. 그럼 이런 뼈대를 솔직히 게임에서도 그대로 만들어요. 그리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각 모델에 연결을 시켜서 그 뼈만 움직이면 다른 모델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거라는 게 뭐냐면 그런 뼈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뼈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뼈대, 뭐 여기 뭐 펠비스, 그러니까 뭐지 골반 쪽인가 그게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리뼈 만들고 뭐 몸통 만들면서 허리뼈는 이제 3개로 만든다거나 뭐 50개로 만든다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보통 3-4개로 만들겠죠. 목뼈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팔, 어깨 뼈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뼈대 구조만 딱 만들고 이 뼈가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를 또 결정해 주는 거죠. 이 뼈는 여기에 종속돼 있다. 그래서 그 뼈를 만드는 사람이 일단 리거고 리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3D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조각조각 다 만들어서 모자이크처럼 이 표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표면을 제 몸의 표면을 결정하는 거는 삼각형들의 조합이고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잖아요. 그러면 그 꼭지점의 위치가 있는 게 전부예요. 3D 공간에서 내 꼭지점 3개 위치 여기 그게 다 합쳐지면 3D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 앞에 팔뚝이라고 하나? 요거를 이 팔꿈치로 움직이면 팔뚝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뼈를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꼭지점들을 이 뼈에 어떻게든 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한테 종속돼 있어. 이렇게. 리거가 그 일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뼈하고 이제 3D 모델을 가지고 그 3D 모델에 각 뼈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뼈가 하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사람의 스킨은 부드럽잖아요. 소프트 스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로봇 같은 거 있죠? 로봇 같은 거. 그럼 보면은 이렇게 여기 관절 딱 하나 있고 딱딱하게 움직이잖아요. 리지드 바디라 그러나? 강체라 그러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 모든 표면이 딱 뼈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여기 뼈를 움직이면은 팔뚝뼈를 움직이면은 이 팔꿈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은 그 숄더 쪽, 그러니까 어깨 쪽에 영향을 받는 거고 어떤 이 정점은 제 여기 팔꿈치에 있는 뼈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정점은 뭐 한 40% 여기에 영향을 받고 어깨에 60%를 팔꿈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각 정점마다 뼈를 여러 개를 대입해 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중치가 들어가는지까지 포함해서 그게 리거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이 관절이 사람이 100% 아무데나 움직이지 않잖아요. 360도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최대 회전이 위로 20도까지 되고 오른쪽으로 20도까지 되고 움직이는 거 어느 정도까지 되고 그래서 그런 거까지 하는 게 리거예요. 리거의 일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애니메이터는 무슨 일을 하냐?
애니메이터는 그 뼈대를 받아와요. 뼈대를 받아오고, 그럼 그 뼈대를, 아까 봤지 뼈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그 리거가 하는 일은 이 정점이 이 뼈에 들어간다가 전부예요. 애니메이터는 이 뼈가 있을 때 얘를 걷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걷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터예요.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움직일 때가 하나하나가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책에다 낙서해갖고 이렇게 쫙 넘기면은 2D 애니메이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거랑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거를 조금 움직이는 것마다 각자 포즈를 잡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터가 일을 하냐면, 첫 번째 딱 0초에서 걷기 사이클이면 이렇게 딱 팔 양쪽에 대고 있는 거를 한 장을 딱 만들어요. 포즈를 잡아요. 일단은 이거를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잡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0.25초 뒤에는 오른쪽 팔이 앞으로 나가 있고 왼쪽 팔이 뒤로 나가 있어. 이걸 또 딱 스냅샷을 만들어서 포즈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0.25초의 키프레임이에요. 그러면 0초에서 0.25초 사이까지는 처음 시작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경과됐냐에 따라 몇 프로를 블렌딩을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자세와 두 번째 자세를 혼합을 하는 거죠. 몇 프로 이렇게 0.0초에서 시작했을 때 0.2초까지 간다면 조금씩 이거는 컴퓨터에서 엔진에서 게임 엔진에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아트 툴에서도 미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냥 어떤 장면에서 어떤 포즈가 어떤 키프레임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키프레임이 적을수록 당연히 데이터량은 적어지고, 키프레임 많아지면 좀 더 자기 마음대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그게 이제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터가 이제 할 때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까지 그냥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앞에 무슨 문고리가 있는데 이 문고리를 잡는 애니메이션을 딱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고. 그럼 이 손을 가서 저기 딱 붙이려면은 일단 어깨가 움직여야죠. 그럼 애니메이터는 어깨를 딱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 팔꿈치를 움직여야 돼. 그럼 팔꿈치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손목을 움직여요. 그 다음에 잡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같은 유지에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요. 왜냐면 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데 이걸 어깨부터 움직였는데 어깨가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못 꺾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럼 문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던 방식을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포워드라면 앞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렇게 차일드로 내려가는 거 이제 포워드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포워드 키네마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툴이 워낙 좋아져서 인버스 키네마틱이라는 게 나왔어요. 인버스라는 게 뭐냐면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손바닥 본을 이 위치에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 그 모델링 툴에서 얘를 잡아요, 그냥. 그리고 잡으면서 이 손끝의 본이 문고리를 잡으려면 이 중간 본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냥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인버스 키네마틱을 쓰면서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편해졌죠, 사람들이. 예전에 막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잡고 좀 이상하면 여길 수정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리를 하자면 이 3D 그러니까 아티스트라고 해서 애니메이션과 아트를 다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애니메이터하고 모델러는 확실히 갈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터 쪽에서는 리거하고 애니메이터는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전문화가 더 되면 이건 더 갈라져요. 그래서 리거가 하는 일은 뼈대 만들기, 그리고 뼈대 뭐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제한 넣기, 그게 뼈대 만들기죠, 여전히. 그리고 뼈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3D 모델, 폴리곤 메쉬들, 삼각형 메쉬들하고 그거를 다 연결해주기. 물론 이거 한 땀 한 땀 따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툴이 다 있어요. 좀 편하게 해주고 좀만 수정하면 되게. 그게 리거가 하는 일. 애니메이터는 아까 그 뼈대 있죠? 리거가 만든 뼈대, 그거를 걷기 애니메이션이면 걷기 애니메이션으로 뭐 0.5초마다 이렇게 딱딱딱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아니면 뭐 뛰기 애니메이션 똑같고, 총 쏘는 애니메이션, 뭐든 간에 게임에서 노는 건 그런 식으로 애니메이터들이 보통 만들어요. 물론 좀 다른 툴이 나와서 조금 더 좀 덜 만들어도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뭐라고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업종 시리즈? 이건 좀 말이 이상한가? 게임 직업 분류? 그 중에서 이제 리거하고 애니메이터를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잘 모르시는 분야인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도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워낙 포프TV를 생각날 때 마음대로 주제를 만들기 때문에 뭐 써놓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였고 포프였습니다.